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잔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향, 에코, 잔향 이런 게 이제 뭐가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성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음진동 기초 개념 해가지고 잔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모아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개념과 잔향이라는 그 개념하고 잔향 시간의 그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잔향과 에코, 우리가 보통 뭐냐면 노래방 가면 에코 좀 넣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울림 현상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잔향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 다른지 같은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뭐냐면 그려놓은 게 이것이 뭐냐면 잔향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간다는 겁니다. 음이.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뭐가 돼? 음이 작아지죠. 아, 연속음으로 작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연속음으로 작아지는 것이 잔향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에코는 메아리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산에 가서 뭐냐, 메아리,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울리죠? 음이 끊어져요. 잔향은 음이 이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는 음원이 있고, 크게 나오는 막대기가 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가까이 있는 것을 근접 음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잔향음은 어떻게 돼요? 조밀하게 쫙 이어집니다. 잔향음은. 그래서 여기는 듬성듬성 뭐냐면 이게 막대기가 쓸 겁니다. 여기는 잔향음은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밀하게 쭉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데시벨이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일일이 뭐냐면 짝대기 하나를 일일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처리를 다 한 겁니다. 다 그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빵 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조밀해지죠? 쭉 조밀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음압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데시벨이 낮아져요.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면, 아하, 잔향이구나. 그죠? 이제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제 잔향 시간이라는 것은 이 뭐냐면 음원에서 나오는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60데시벨까지, 요 60데시벨입니다. 여기에 음원에서 보통 나오는 여기에 높이에서 60데시벨까지 저감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잔향 시간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잔향 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연이 되는 이 지연 효과도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초기 반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음원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레벨이 60데시벨까지 저하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이 뭐가 됩니까? 잔향 시간의 정의다. 이렇게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잔향이라는 것은 음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리가 없어져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했지만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나는 한 번 딱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진 거예요. 음원에서 했지만 없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가 되면 반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소리가 약하게 이렇게 뭐냐면 뭐 여운이 남는다고 그럴까? 그러한 형태의 뭐냐면 을 갖다가 잔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사음에 의해 가지고 이 반사되는 것이 요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소리가 없어져도 반사음에 의해서 소리가 울려 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스튜디오 같은 거 만들 때는 어떻게 잔향음을 잡아라.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잔향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벽 같은 데는 잔향음이 심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 전문적으로 스튜디오 만들고 하는 데는 벽이 보게 되면 말이죠. 외계인 벽 같아요. 울퉁불퉁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막 그럽니다. 삼각형이 기하학적으로 생기고 뭐 사각형으로 튀어나왔다가 뭐 삼각형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전부 다 난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가 됩니까? 이거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이런 잔향을 갖다 최소한으로 어떻게 됩니까? 줄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기하학적
형태의 뭐냐면 벽면이나 천장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구성을 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성은 모든 제한된 공간 또는 실내에서 잔향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잔향 시간은 실내에서 음원을 끈 순간부터 음원을 딱 껐어요. 하고 껐습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뭐가 레벨이 음압 레벨이 60dB까지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뭐냐면 잔향 시간이라고 한다. 자, 잔향 시간은 실내 공간의 크기, 부피에 비례합니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이 어디 많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 공간 내에 많이 떠돌아다니겠죠. 그쵸?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흡음력에 반비례한다. 음을 쏘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죠. 기하학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걸 흡수하거나 아니면 분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반사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잔향을 줄이는 겁니다. 잔향 시간을 측정하려면 바탕 소음 레벨은 측정 하한 레벨보다 최소 10dB이 작아야 돼요. 요 숫자 같은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체크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잔향 시간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냐면 외우셔야 됩니다. 실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0.16 곱하기 부피 나누기 흡음력입니다. 저는 뭐냐면 이게 암기하는 방법 같은 것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안 눌러주니까 제가 안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잔향과 에코를 구분하는데, 에코는 뭐 소리가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거 들리는 현상입니다. 울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아리 치는 거죠. 메아리 치는 거.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에코는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마 했어요. 마 하게 되면 산울림 형태로 음이 끊쳐서 들려옵니다.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울려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에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방에 가서 할 때는 에코입니다. 그 음이. 그 다음에 이제 잔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 한번 했지만 뭐 음이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반사에 의해서 이것이 뭐냐면 잔상이 남아있다 이런 거죠. 우리 뭐냐 빛을 이렇게 딱 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참만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게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카메라죠. 필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극장가에 가보면 크게 이게 뭐냐면 돌아가는 거 필름 뜨뜨뜨뜨 이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끊어져서 가는데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뭐냐면 잔향을 의식하기 때문에 잔상을 의식하기 때문에 잔상이 연속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필름 한 컷 한 컷도 뭐 사진 한 장씩 겹쳐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이제 많이 배우고 그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중학교에서 다 교과 과정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반사에 의해 가지고 쭉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러한 잔상처럼 뭐냐면 남아있는 음을 말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면 울림의 현상이다. 반대편에서 어디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 골짜기 가서는 그러죠. 그러한 형태로 뭐냐면 끊어져서 들린다. 이게 딱딱 끊어졌어. 그래서 시간하고 뭐냐면 SPL을 놓고 제가 이제 이 작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일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글에 가보십시오. 이런 자료 있나? 없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만드는 거는 이거는 모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 가지고 뭐냐면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파리 에펠탑.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에펠탑을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자유 여신상을 떠올렸어요. 갔다 오신 거예요. 본인은 여기 있는데 내가 뭐냐면 자유의 여신상 그러는 순간에 뭐냐면 갔다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펠탑 하는 순간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부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뭐냐면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빨라요. 그래서 뭐냐면 IQ가 빠른 사람은 절대 못 따라온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를 가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래 남고, 이것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했던, 그 다음 기사를 시작했던 반드시 어디에서 성화가 돼야 돼요. 기술사라는 그 목표치에 성화가 돼요. 왜?
자격증의 길로 들어온 한 최고봉은 가봐야죠.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그런 깜지 형태, 영 암기하는 형태 가지고는 절대 기술사가 죽었다 깨나도 못 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왜? 논술이기 때문에. 가진 게 있어야지요. 가슴에 든 게 없는데 쓰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거를 뭐냐면 잘 보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기술사 공부하실 때도 고시 공부하실 때도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할 때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심을 향해서 알아달라. 그런 의미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죠.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 이거죠. 자, 279페이지 예상문제 12번입니다. 이거는 12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 시험까지 나왔던 문제입니다. 소음의 흡음 평가 시 적용되는 잔향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 옳은 것. 잔향 시간은 실내 공간의 크기에 비례한다. 저기 맞죠?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까? 실내 흡음량을 증가시키면 잔향 시간도 어떻게 됩니까? 흡음이 증가되면 반사가 안 되죠. 그렇죠? 반사가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잔향은 줄어드는 겁니다. 잔향 시간은 음압 수준이 30dB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틀렸죠? 60dB이 하고 음원이 끊어지고 60dB로 저하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잔향 시간을 측정하려면 실내 배경 소음이 90dB 이상 돼야 된다. 10dB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형태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1번이다. 여기 추천 학습 문제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790페이지에 예상 문제 13번, 그 다음에 14번, 유사 문제 01번, 02번.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잔향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적어드린 이 페이지에 뭐냐면 문제는 꼭 학습을 하셔야지만 이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쏙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